이미 정해져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적인 힘이자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명. 인간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결정, 운명. 뚜렷한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이치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와 불가사의한 사건들을 만들어낸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나 그들을 보고 접하는 무당들은 이야기한다.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해 떠도는 원혼의 도전장을 내민 미스터리를 향한 영검한 무당들의 점사가 지금 시작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테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MC 황교요 전환규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두 분 저와 함께합니다.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의 제자 대국당 용해 장군입니다. 역시 포스가 달라요. 장군! 장군. 저 이 기운 받아서 또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천지신명을 모시고 있는 황호신구 심소정입니다. 느낌이 천상 여자네, 맞죠? 장군 했으면 이제 신궁 한번 해주세요. 신궁. 자, 오늘 공동 키워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통령 편인데요. 네. 대한민국 11대, 12대 대통령직을 연이어 역임했던 인물, 바로 전두환입니다.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역사적인 인물인 만큼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것도 남다르실 거예요. 방송 전부터 어떤 지게 같은 걸 뭐 받았을 것 같은데 뭔가 어제 주무시다가 오늘 이분을 만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없었습니까 혹시? 있죠. 있어요? 저는 밤을 새고 왔고요. 밤을 새고 오고 말술을 먹고 왔고. 에이, 이건 자기 합리화인데. 아니야. 정말? 아니 그리고 눈이 충혈돼 갖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서 이렇게 독고다이처럼 딱 아니다 기다 이게 나왔어. 지금 우리 신궁. 신구. 직위는 당연히 받죠. 근데 이제 이분 이제 성향을 이제 제자다 보니까 받다 보니까 새벽녘에 일어나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이 이제 생각도 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의 성향을 이제 또 몸에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잠은 뭐 거진 새벽 잠을 못 자고 올라왔어요. 오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두 분이 일맥상통한 거는 그 정도로 압박감이 왔다. 그렇죠. 스트레스도 오고. 그럼요. 아무튼 엄청난 분 오늘 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중앙정보부장 출신 대통령, 국민의 직접 선거 없이 간선제로만 당선된 대통령, 무궁화 대훈장을 제외한 훈장을 스스로 셀프 수여한 대통령. 박수 한번 주시죠. 엄청난 분이십니다. 셀프! 여러분들 누가 주지 않고 그냥 자기가 셀프로 받았어요. 네. 임기를 모두 끝마치고 만기 퇴임한 최초의 대통령이시고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대통령, 퇴임 후 가장 많은 후임 대통령을 본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사망한 대통령, 바로 11대와 12대를 역임한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대통령이기도 하는데요. 1931년 1월 18일생으로 양띠인 전두환 전 대통령, 그는 어떤 사주를 지닌 인물이었기에 가장 오래 대통령 임기를 지녔고 90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단명하는 분도 많잖아요. 네. 자기 스스로
끊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주상으로 보면 천수를 누리는 사주고 자기 중심적이고 왜 내 밑엔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중심적이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내가 우선적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도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가셨고 자기 사주 원사주에도 천수라는 그걸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일신을 그 동기일신 그런 걸 받는 게 아니라 당신 사주에 천수라고 이렇게 딱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보다 내가 우선이고 내가 중심적이 되고 내 욕심에 끝까지 차고 누구든지 밟고라도 내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말씀 도중에 개그맨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웃음을 네네. 추가를 하고 싶은데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네. 힘이 느껴지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한에서 전두환을 조롱하는 것은 재미가 아니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1980년 6월 독일의 슈피겔 기사에 작성된 내용입니다. 그만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권 시기에 유독 사건 사고들이 잦았기 때문은 아닐까 싶은데 네. 1980년 9월부터 1988년 2월까지 가장 많은 이들이 전두환 정권에 맞서 투항했고 그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어떤 사주의 흐름이 들어왔기에 이런 다사다난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을 걸까요? 독재고 자기 스타일, 네. 자기가 내가 다 가져야 돼. 내가 다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다 휘둘러야 돼.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그렇죠. 욕심이 장난 아닌 분이죠,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은 옛날에 태어났어야 돼. 더 옛날에 조선시대. 그치. 그랬으면 여기 이 세상 다 역시 장군은 장군이 안 해. 장군은 장군이. 피바다 물바다. 장군. 그 결을 아시는구나. 우리 신국님은? 이분은 그 시기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치고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네. 사주에 편애라는 사주살이 있어요. 그거는 남보다는 높이 올라가고 끝까지 올라가고 최고까지 올라가는 살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시기점에 뭐든지 평정을 해놔야 되잖아요. 누를 건 눌러놓고 땡길 건 땡겨놓고 하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막 올라가는 시점이거든요. 네. 우리가 계단을 한꺼번에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딱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은 일들이 생겼고 또 그럼으로써 당신 정권을 잡으면서 탄탄하게 딱 자리를 차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하고 당신 흐름하고 사주의 흐름하고 이게 똑같이 흘렀단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얘기가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치열한 계급 사회에서 지냈던 게 나왔습니다. 바로 6남 5녀 중 7번째였다고 해요. 그의 앞으로는 6명, 뒤로는 4명의 형제가 더 있고요. 하지만 이들 중 성인이 될 때까지 요절하지 않고 살아남은 남자 형제는 자신과 셋째 형, 막내 남동생뿐입니다. 잘 지냈던 누이들과 달리 남자 형제들만 3명이나 요절하고 3명만 안타깝게도 남았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었을까요? 남자 형제들이 셋이나 요절한 이유에 대해서 쌤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전두환 대통령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식의 운이 없잖아요. 네. 많은 자식을 낳았어도 이 자식의 운이 없다 보니까 대통령하고는 별개죠. 부모의 업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아니 그러면은 한번 여쭤볼게요. 자식복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자식복이요? 자식복은 내가 난 자식이고 부모가 난 건 형제잖아요. 근데 이분은 먼저 아까 몇 남매라 그랬잖아. 11남매. 그러니까요. 11남매면 어마어마 옛날로 해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분은 형제가 일찍 다 돌아가셨다 해도 본인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물리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욕심도 보통 많은 분이 아니야. 근데 어렸을 때 그런 상처도 있고 그걸 아무리 아버님 어머님이 쉬쉬하더라도 그렇죠. 그게 다 그럼요. 성장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부로 느끼고 형제간에 느끼고 부모간에 느끼고 하니까 자기가 이겨야 되겠다. 뭐를 해도 1등을 해야 되겠다는 맞아. 그런 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제서야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신들러 리스트.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권 시절 전역하고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박정희 정권의 신임을 얻어 국가재건 최고회의 비서관과 중앙정보부 인사과장으로 지내게 되죠. 막강한 권력의 실세로 떠오르던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피살 사건과 이후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을 거치며 제11대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만약 이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직을 지내고 있었더라면 그래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 성격이나 성품을 봤을 때는 반란은 일으키지 않을까. 지금 데모도 엄청나게 한 거잖아요. 쿠데타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내가 갖고 싶고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반란을 일으켜야 되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누구를 뭐 피살을 시키든지 그때 아니었어도 그 다음에라도 이 사람 박정희 대통령은 서거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쌤이 말씀하셨듯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엄청난 좀 충격적인 일들. 그러니까 너무 슬픈 욕을 일들. 너무 많이 먹어서 이 사람은 그냥 길게 살았어. 결론이 그건가요? 욕을 먹어야 장수한다? 저희 할머니 욕 많이 먹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친할머니? 95이신데. 아이고 아니. 우리 할머니 전화합니다 지금. 아직 눈 할머니가 2.0이 전시 아직 눈 아니잖아. 2.0이야 우리 할머니. 아니 할머니가 전시 아니잖아. 역시 정확한 장군. 아,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쌤이 얘기 좀 해주시죠.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거기서 임기가 끝나는 것보다 자기 운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됐던 그 운을 누를 수밖에 없는데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차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빚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자리로 또 올라갈 수 있고 이분 같은 성향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뭘 하든지 원하는 것은 이 지지자들 힘으로 인해서 차고 올라갔기 때문에 너끈히 올라갈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면서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아마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제 소리를 들었으면 맞다고 하지 않을까요? 왜 나만 갖고 그래가 아니라 정답이야 이럴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습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두 사람은 1952년 육사 11기 동기생으로 만나 돈독한 친분을 유지하며 육사 출신 사조직인 하나회를 이끌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걸어온 권력의 자리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대로 이어받으며 두 사람은 같은 행보를 걷습니다. 12.12 및 5.18 사건으로 옥살이와 재판도 함께 받았고 심지어 한 달 차이로 2021년 같은 해 사망하기도 했죠. 보통 인연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두 사람의 인연에 대해 쌤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 두 분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인연이죠. 네. 전생에 4, 5세계 인연까지. 왜? 돌아가시는 시점을 봐도 노태우 대통령이 먼저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 별세하셨잖아요. 그거는 노태우 대통령이 같이 이끌고 가지 않았을까. 왜? 4, 5세계 갔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지은 죄, 거의 모든 죄를 아마 그 소멸을 하고자 같이 이끌어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생, 이생, 후생을 해가지고 따지고 보면 이 끈이 좀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네. 내가 봤을 때는 전생에 뭐 현재 후생까지인데 나는 이 노태우 이 대통령께서는 이 사람의 하수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조정을 다 하지 않았나, 전두환 씨가. 그렇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뒤에서 다 조정을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땐 한 것 같아요. 아바타처럼. 그러니까 너는 이게 그분이 또 착하시잖아. 근데 이분은 자기가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뒤에서 조정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영화에서 남산 어쩌고저쩌고 한 영화 또 있거든요.
그 전두환 전 대통령 나오는 맞아요. 거기 있어요. 거기 약간 이런 비스무리한 내용이 그래요? 있었던 아, 거 모르지. 이제 우리는 영을 뜨고 얘기하는 그거보다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대통령직을 노태우 씨가 이제 그 다음에 하셨잖아요. 근데 자기 주권이 없이는 대통령이 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자기 사주상에도 노태우 씨 사주상에도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주가 있었기 때문에 된지 단지 이끌어졌다는 거지 그 끝까지는 이끌어주지 못했죠. 아니, 그러니까 사주에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뒤에서 좌우지를 하지 않았나. 올라가라 해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한 거고 올라가서도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어도 이 사람이 뒤에서 좌우지하니까는 그 많은 세금 폭탄 그런 거를 지금까지도 이제 누르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대통령이 될 사주로 태어나셨는데 약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약간 권력이나 리더십이 조금 더 앞서 나갔다. 세죠. 많이 세죠. 세게 나기 때문에 속으로는 막 응어리가 있지만은 맞춰갔다. 이렇게 동반 성장을 했다. 뭐 이렇게 할까요? 그렇죠. 협업 MOU.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서 그래. 이분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절대 놓지는 않고 딱 잡으면 내가 가져야 돼. 이런 얘기가 또 떠오르네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초이자 유색 인종이라는 유리천장을 깬 현재까지 유일한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그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잔인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한 운명의 토로가 아니다. 우리의 행동은 중요하고 역사의 정의의 방향으로 구부릴 수 있다. 버락 오바마가 유색 인종이라는 유리천장을 깨고 최초 흑인 대통령이라는 역사를 바꾸듯 내 인생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이다.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 신데렐라 리스트는 출연 무당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화라는 지침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지향합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 좀 더 재미나고 미스테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